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제175회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제목은 다시 보자 K뷰티 대표 주식회사 비올, 즉 주식회사 비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회사 비올은 제가 대박 투자 147회 금년 1월 5일이죠. 방송에서 소개 드렸었죠. 그때 당시 주가가 9,3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현재 12,030원으로 지난 4월 1일 12,030원까지 올라갔다가 10월 2일 현재는 8,580원입니다. 그래서 연초보다도 오히려 주가가 8%나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제 방송을 듣고 만약에 비올을 투자하신 분은 1월 달에 9,360원에 사갖고 4월 달에 한 12,000원 정도에 팔았으면 수익률이 28%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다시 적자로 돌아섰겠죠. 다시 한번 얘의 가치를 재평가해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얘가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고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비올의 그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가시죠. 첫 번째입니다. 주식회사 비올에 또다시 주목해서 선정 추천해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금년에도 경영실적이 신기록을 달성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비올 올해도 실적 신기록 예감, 주가도 반등하고 무릎에 찍었죠. 그러니까 주가는 반등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난 9월 13일자 머니투데이 그 홍효진 기자가 쓴 기사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년 만에 매출은 326%, 영업이익은 586%가 성장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 오른쪽에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2021년에 얘네들이 매출이 184억이었죠. 그런데 이게 금년에는 600억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러면은 거의 한 4배 가까이 326%나 커지는 거 아닙니까? A형 성장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2021년은 57억에 불과했는데 금년은 340억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었고 586%가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4배, 5배 가까이 커지고 매출은 2배나 더 커져났죠. 회사 몸집은. 이 정도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욱 좋아질 전망인데 그 근거가 이 미용 의료기기는 하반기가 오히려 계절적 성수기래 갖고 더 그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보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실퍼맥스. 이 실퍼맥스는 그 얘네들 이 비올의 주력 제품으로다 비친습 고주파 장비예요. 그런데 이 실퍼맥스가 작년 12월에 브라질 시장도 뚫었고 금년 3월에 중국 시장도 진출해 갖고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 매출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제품 셀리뉴가 국내에 출시돼 갖고 성우품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리뉴는 금년 6월 달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제품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반 듀오타이트가 내년에 출시한다래요. 그래갖고 얘는 그 듀오타이트는 근막층과 진피 하부층 동시 리프팅으로 콜라겐 재생 효과를 제공해준 이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하반기가 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이유가
M&A 시장에서 미용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 오른쪽 뉴스를 보면은 하이로닉까지 품절, M&A 시장에서 여전히 핫한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9월 13일자 이데일리 기사를 참고를 했습니다. 제약사들이 미용 의료기기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기존 그 제약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이 미용 의료기기 분야가 아주 고수익성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갖고 실증이 돼서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제약사들이 M&A 타겟으로 주 타겟으로 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 비올, 원텍, 라메디텍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봐갖고 비올이 제일 첫 번째 그 M&A 타겟 기업으로 꼽히는구나.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요번에 고려아연 그 M&A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죠. 그 최근 3년간 미용 의료기기 업체 M&A 사례를 보면은 그 오른쪽 표를 보면 2002년 4월에 베인 캐피탈이 클래시스를 6,699억 원에 인수했네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한앤컴퍼니가 루트로닉을 9,689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클래시스가 이루다를 405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올 6월에 아키메드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9,116억 원에 인수했네요. 그리고 동아약품이 금년 9월 달에 하이로닉을 1,600억 원에 인수를 했네요. 이렇게 제약사들이 M&A 타겟으로 지금 군침을 흘리고 있는 데가 비올, 원텍, 라메디텍이라고 이렇게 꼽고 있어서 비올이 또 혹시 M&A 호재를 만나서 주가가 확 뛰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봐서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라 했죠. 여기에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데 승소하면은 비올의 입지가 강화될 것 같은 그런 또 소재가 있습니다. 세렌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비올이 미국의 유통사거든요. 이 세렌디아가 국내 경쟁사에 대해서 특허 소송 제소를 했어요. 이건 어떤 그 제소 내용이 뭐냐면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RF 니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 이런 혐의로 제소를 했어요. 국내 업체 이루다는 비올에게 합의금을 이미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결이 원래는 7월에 나온다 했다. 9월로 연기됐다. 다시 11월로 연기돼 갖고 이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주가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게 이 소송에서 비올이 승소를 하면 비올의 입지가 강화되고 또 합의금도 추가로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1월 달이라거든요. 더 이상 연기가 안 되면은 11월이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다음 달에는 이게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탈모 치료 효과를 적용한 신제품 실퍼맥스 프로 출시가 내년에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이상진 대표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상진 비올 대표가 피부 미용 이어 탈모 치료에도 도전하겠다. 그래서 지난 6월 24일자 한국경제 오연아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참고가 됐습니다. 이 실퍼맥스가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실퍼맥스는 비올의 주력 제품으로서 처진 피부 치료에 쓰이는데 탈모 치료 효과도 확인이 됐대요. 그래갖고 이 탈모 치료 효능을 좀 더 확실하게 적용한 신제품 실퍼맥스 프로를 내년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돼서 만약 탈모 치료 효과까지 나오면은 탈모 치료 시장까지 얘네들이 진출할 수 있으면 굉장히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비올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호재가 되겠죠. 특히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탈모 치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죠. 이게 실적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조하다. 그게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원인이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도 같이 비싸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는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거죠. 실적이 지속 상승했고 무려 2분기 영업이익률은 60%를 넘었어요. 대단하죠. 영업이익률 60%가. 그리고 주가는 연초 대비 8%나 떨어졌어요. 1월 5일 종가가 9,360원이었는데 10월 2일 종가가 8,580원이라서 마이너스 8%나 돼 있어요. 얘네들 금년에 그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1분기가 매출이 112억이었고 작년 1분기 동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18%예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65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58%예요.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44%가 늘어났더라고요. 엄청 늘어났죠. 근데 2분기에는 매출이 152억으로 껑충 뛰어요. 그래갖고 작년 2분기 대비 매출이 43%나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97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64%예요. 와, 이렇게 영업이익률 60% 넘는 기업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율이 70%나 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3분기 얘는 아직 추정치인데 매출은 15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6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근원을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은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주식은 어디까지나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두 번째는 내 주식 자금의 30% 내지 40%는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 들어간 돈 40%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 아는 거는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승리하는데 결국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공부하는 자가 승리하는데 주식 공부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성실하고 유능한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 동반자, 친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비올의 그 투자 가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비올의 그 기업 가치를 비교해보고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보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M&A 타켓 그 유사 기업을 가지고 직접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그 아까 M&A 타겟으로 오르내리는 데가 비올, 원텍, 라메디텍이라 그랬죠. 그런데 라메디텍은 조사해보니까 아직 적자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10월 2일 주가를 비교해보면 비올은 8,580원이고 원텍은 6,830원이에요. 개미 투자자한테 이제 주가 더 저렴한 데는 원텍이죠. 그리고 이제 52주 최저가를 보니까 연중 최고 최저가를 보니까 비올은 12,030원까지 갔다 그랬죠. 4월 1일 날. 그리고 원텍은 12,000원까지 갔어요. 4월 22일 날. 최고가 대비 비올은 28%가 빠져 있고 원텍은 43%가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원텍이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최저가는 비올은 5,900원, 작년 10월 24일, 원텍은 5,560원, 작년 8월 26일. 그래서 비올은 45%가 올라 있고 원텍은 22%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상으로만 보면 원텍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 주가를 보니까 비올은 13,000원, 원텍은 9,000원. 그 비올은 상승 여력이 51%, 원텍은 31%. 비올이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성장성을 보니까 2022, 23, 24, 24년 추정치입니다. 그 매출 증가율을 보니까 비올은 69%, 37%, 41%, 원텍은 59%, 40%, 10%. 그래서 뭐 과거권 차치하고 금년만 보면 비올은
매출 증가율이 41%나 예상되는데 원택은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비율이 훨씬 우수하죠. 그다음 수익성을 보니까 이건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비율은 41, 52, 57%, 원택은 33, 35, 34%. 수익성도 비율이 훨씬 더 뛰어나죠. 영업이익률이 57%, 34니까. 그러니까 성장성, 수익성, 목표 주가의 그 성장 잠재력 이런 건 비율이 훨씬 뛰어나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전성을 보면 비율은 부채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무차익 경영이라 보면 되고, 당좌 비율이 1165%, 현금 동원력이 엄청나죠. 그리고 유보율도 1179%. 이 반면에 원택은 그 비교해 보면 43, 177, 1084를 갖고 원택도 재무적으로 안전하지만은 비율이 훨씬 더 재무적 안전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기업 특성을 보면 원택은 마이크로 니들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원택은 RF 그 고주파 RF 제품을 세계 두 번째, 국내 첫 번째 개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목표 주가 상승력도 더 크고 성장성도 훨씬 뛰어나고 수익성도 훨씬 좋고 안전성도 훨씬 좋은 비율이 더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비율을 베스트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투자 전략은 매수 전략은 지금 매수 구간에 들어왔어요. 지금 주가가 8,580원인데 21선 위에서 약간 위에서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21선은 지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가를 보면 21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돼 있고 최근 2일 연속 음봉이 발생했어요. 근데 21선을 지지했어요. 21선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암켜도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은 8,400원에서 8,600원 사이, 요 8,500원 전후에서 2, 3회 정도 분할 매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먹을 수 있는 9,500원 이상 가면은 팔고, 그 다음에 좀 중기적으로는 한 700원 가면은 목표 수익률이 한 24%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가에 비해서 이 정도에서 팔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은 예, 목표 주가 13,000원 갈 때까지 기다려도 좋고요. 근데 얘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 실적을 잘 보면서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도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비올의 기업 개요와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가시죠. 그럼 큰 세 번째 참고 자료로 비올의 그 기업 개요와 성장성 이런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 미용 의료기기 대표 기업이죠. 그 비올의 그 제품 실펌엑스, 셀리뉴, 스칼렛 이런 그 제품들은 피부의 그 각종 트러블을 치료하는 기기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착색, 색소 침착이라 하죠. 그 다음에 좌창, 이건 여드름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흉터 제거, 피부 재생, 또 피부가 나이 들으면 처지고 그러잖아요. 그 피부 들어올리기나 조임, 또 피부 홍조 이런 것 등을 치료하는 장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가진 그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설립은 2009년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 창업자가 오른쪽 사진 있죠. 라종주 씨인데 이분이 그 연세대 의대를 나와갖고 인체 해부학 임상의사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2009년 10월 달에 창업을 했고 벌써 15년 됐네요. 상장은 2020년 11월, 이제 4년째죠. 그래서 현재 코스닥 121이고요. 시가총액은 5,012억 원, 상장 주식은 5,841만 9,215조, 5,842만 주 정도 되네요. 그다음 대표는 이상진 씨고요. 이분은 앞에 그 사진이 나왔었죠. 이상진 씨 대표 그 비올 탈모 치료까지 간다를 때 그 사진이 나왔죠.
이분은 지분은 뭐 37만 4천 주, 0.64%고요. 지분은 별로 안 되고 그 고용사장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또 회계학 전공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DMS의 4인. 그래서 여기서 약 36.72%, 2145만 2천 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직원은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연봉은 4,300만 원. 소재지는 성남 분당 야탑동에 있고요. 주요 제품은 의료 장비가 실펌엑스, 셀리뉴, 스칼렛S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다 그 피부에 뭐 주름 제거, 피부 처짐 방지 이런 피부 트러블을 해결해주는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 매출이 한 43%가 나오고,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침 가는 니들, 마이크로 니들이니까 아주 가는 침 이런 것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소모품이 있어갖고 소모품 매출이 덩달아서 그 수반돼서 올라가. 이게 38%고, 그리고 기술 이전해서 받는 그런 기술 이전 수당 이런 게 기타에서 19% 정도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큰 두 번째,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면은 아주 얘는 초고속 성장이에요. 매출 증가율이 무려 금년에 41% 이상 되죠.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25억에서 금년은 600억으로 껑충 뛸 걸로 이렇게 예상해요. 상반기 실적만 봐도 작년에는 201억이었는데 금년은 265억이,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2%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익성도 영업이익률이 57%나 예상할 정도로, 야, 진짜 대단하죠. 이렇게 그 아주 초고수익성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영업이익이 340억이라서 57%, 영업이익률 57%일 거다. 상반기만 보니까 162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61%예요. 영업이익률 60% 넘는 게 뭐나 거의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국내에서 최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죠. 재무적으로도 아까 봤는데 안전하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얘는 고성장성, 그리고 고수익성, 고안전성을 갖춘 아주 초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작고 아주 알찬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연초 대비 오히려 8%가 하락돼 있더라.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요. 그래서 얘는 뭐 M&A 호재도 있죠. 미국 ITC 그 소송도 그거 승소될 확률이 제가 보기엔 높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죠. 또 그다음에 실적도 아주 좋죠. 복합 호재를 많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11월 달 되면은, 다음 달 되면은 이 호재가 나오면 좋겠어요. 실적도 3분기 실적도 아주 좋은 게 나오고, 또 그 재판에서도 승소하고, 또 M&A 이슈도 터지고 이러면 대박 나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8,580원이니까 8,400원에서 500원대에서 매입하면 틀림없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얘를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맺은 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여기서 자기 책임은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